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좀 큰 흐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주요 지수들이 꽤 많이 떨어졌죠. 뭐 그 이후에 한 6% 정도씩 다 떨어졌는데 그거 대비 양자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이온큐 주가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 볼 건데요. 힌트로는 두 개가 먼저 나왔죠, 여기에. 트럼프 정권이 전폭적으로 양자 분야를 밀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의 단점들을 해결해줄 솔루션으로 양자 컴퓨터가 더욱더 떠오르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트럼프가 4월 2일에 자유의 날이다 하면서 상호관세 상세 내역을 발표를 했는데 주요 지수들이 이제 4대 주요 지수들이 S&P, 러셀 지수, 나스닥, 다우존스 5%에서 6% 정도씩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거를 지금 보시면요. 이 캔들 차트가 아이온큐인데 아이온큐는 오히려 그거 나온 후에 8.5% 주가가 올랐고요. 리게티가 7.2%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러셀 지수 중소형주가 마이너스 5.7% 정도 빠졌고 디웨이브 마이너스 13%, 퀀텀 컴퓨팅은 마이너스 17%를 찍으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아이온큐가 제일 잘 선방을 하고 있고 오히려 관세 얘기 나오기 전보다 주가가 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니콜라 데마시 신임 CEO도 우리는 관세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 거의 영향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선방하고 있는 모습. 왜 그럴까? 우선은 4월 21일에 GD넷 남효구 기자님이 내주신 기사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는 국가 우선 과제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양자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라고 공식화를 했는데 특히 국방부, 나사, 에너지부 등 주요 연방기관들이 이를 전략적으로 지금 양자 기술들을 집중 지원을 수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센서를 통해 정밀도를 높이고 있고 우주 탐사에 중력파 감지나 정확한 위치 추적의 양자 기술 등이 도입이 되고 있다.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드론이나 인공위성 해킹을 막는 거, 또 양자 컴퓨터를 통해 침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 인프라적인 면에서도 양자 기술 적용은 필연적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 보안 체계에 기반이 되는 RSA 함호 이거는 이제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 원리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로 전문가들은 2035년쯤에 깨질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보다 진보적인 시각은 2030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실제로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 양자 컴퓨터로도 뚫리지 않을 암호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죠. 벌써 10년, 15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정부기관들부터 그런 업그레이드된 보안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양자 암호 내성을 가진 PQC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인프라 재편에만 거의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보안 체계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양자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기술이 연구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 무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기술계와의 의견이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초과학 중심 접근으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아직은 연구실 단계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는 즉각 활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민간 기술 기업들, 스타트업, 국방개혁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양자기술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위협적인데 묵자라는 이런 세계 최초 양자통신 위성을 발사해서 장거리에서 이 양자적인 암호인 양자 키분배 실험에 성공을 했고 이 군사통신의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네트워크 쪽으로는 중국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내부뿐만 아니라 우방국들과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있고 기술 공유도 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역시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아이온큐가 한국에 자꾸 진출하려고 하는 것도 미국이 우방국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법이 지금 나와서 상원에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약 4조 원 가까운 규모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27억 달러. 그래서 연구소, 대학, 산업계 간 협력을 유지하고 인재 양성, 기술 상용화 그리고 양자 커리큘럼 확대, 국립양자연구소 설립 등 굉장히 아이온큐나 양자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고요.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장기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한 포석인데 중국, 유럽, 이스라엘, 캐나다 등 각국이 양자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을 동시에 겨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양자가 미국에서 반드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미 국무부 양자정책조정관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이거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 상원은 에너지부 양자 리더십 법안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양자 연구에 3.5조 원을 투입을 합니다. 25억 달러.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생인 법안은 앞으로 4년간 4조 원 가까운 돈을 뭐 NIST 표준 기술 만드는 곳, NSF 국립과학재단, 나사 등의 양자 R&D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민간 선도 양자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낙수 효과로. 그래서 올해 패스될 법안에서만 도합 7조 원이 넘는 돈이 양자과학 분야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양자 기업들이 더 이상 근거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변곡점에 왔구나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관세로 인한 하락장,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장에 의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뭐 양자 장기 투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의 흐름과 많이 다르죠. 예전에는 그냥 주가 떨어지면 양자 주식들 맥없이 무너졌는데 주요 지수들보다 오히려 양자 기업들 중에서도 선도 기업들이 특히 아이온큐가 선방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20일에 지브리 푸사 만들 때마다 이건 정말 미친 상황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브리 푸사 열풍으로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GPU 녹아내리고 있다, 좀 자제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지브리화 열풍, 이게 뭐냐면 이게 저희 첫째 딸이랑 둘째 아들 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챗GPT에 올려놓고 이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고 했더니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그런 만화 느낌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유행이라서 지금 여러분들 카톡창 열어서 보시면 뭐 지인들 중에 이런 느낌의 프로필 사진 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브리화 열풍을 통해 AI의 대중화에 역할을 했지만 또 오락용 AI의 전력 낭비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는데 일주일간 7억 장 이미지가 생성이 됐는데 미국의 거의 7만 가구가 하루에 쓰는 전력을 사용하면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 AI가 전력을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오픈 AI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챗GPT에 추가한 이유는 수익화를 위해서입니다. 유료 회원들을 늘려서. 근데 이미지 생성 요청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력을 더 낭비하게 되고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AI로 이미지 한 장 생성에는 100개 미만 짧은 텍스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에 비해 10배의 전력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로 인한 전력난이 오히려 이미지, 영상 이런 AI한테 시킨 것들에 의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픈 AI는 올해에만 18조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에 거의 3배인데 흑자 전환 예상 시점은 그러나 2029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수익화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력, 비싼 전력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2022년 대비 26년에는 데이터 센터가 쓰는 AI의 심장이 되는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는 일본 전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준의 전력 규모다.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AI 또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소모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xAI는 최신 액체 냉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중 데이터 센터 건설, 구글, 메타는 스웨덴의 한파로 열을 낮추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는 오히려 이런 소형 모듈 원전 업체를 섭외를 하거나 만들거나 계약을 맺어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위한 원자력 발전소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AI의 전력 문제가 너무 크다.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은 뭐냐? 양자 컴퓨터가 될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AI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면서 또 AI가 지금 성능적인 데이터 부족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성능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도 결국엔 양자로 강화되면서 해결이 될 거고 같이 갈 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CPU,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인데 여기에 QPU, 양자칩이 붙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AI 시대의 흐름, AI 시대의 병목 현상이 양자 컴퓨터 시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포르테 최신 제품은 표준 전기 콘센트 2개만 꽂아도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비교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아이온큐의 프로토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쓸 수 있고 평균 전력 소비가 1.5에서 2.5kW, 굉장히 적은 전력을 쓰고 일반 서버렉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좋고 공간 효율성도 좋다. 근데 반면에 초전도체 방식의 IBM 같은 경우는 한 아이온큐의 10배에서 한 40배 정도, 근데 이거는 이제 냉각 기술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냉각 기술을 포함하면 뭐 100배 이상 더 많은 전력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용 환경이 필요하고, 아마 IBM에서 항상 보여줄 때는 그 샹들리에 그것만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뭐 이 양자 컴퓨터 가동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뭐 한층 정도의 규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IBM의 초전도체 방식도 여전히 이런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보다는 훨씬 에너지 공간 효율적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거는 자연계에 있는 원자를 쓰는 애들, 뭐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큐나 컨티니움이 있을 수 있고, 중성 원자 방식의 뭐 큐에라, 뭐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전도체 방식보다 결국에는 이 자연 원자를 쓰는 애들이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 GPU 기반 슈퍼컴퓨터는 훨씬 더 큰 공간과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더 주가가 다른 주식들보다 좋았던 이유,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지난주 내내 아이온큐 필요체품의 의장과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아시아 순방 일정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올렸죠. 그래서 미국의 국립연구소 산하의 GQUAT의 양자 컴퓨터 AI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조직인데, 아이온큐의 포르테급 양자 컴퓨터를 이 사설 라인을 통해 쓸 수 있게 해주는, 매출을 낼 수 있는 MOU를 체결을 하게 됐고, 인텔리안테크와 MOU 체결, 위성통신 안테나 선도 기업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 하려고 하는 게, 지금은 GPS가 해킹되거나 통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양자적인 솔루션,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드론까지 양자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응용 사례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SKT IDQ도 만났고요. 삼성과의 비공개 회동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뭐 지금 매크로적인 이런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관세 상관없이 글로벌 입지를 메릴랜드와 함께 넓히고 있고요. 양자 네트워킹 분야로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신규 파트너들과 함께 고객들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 텍사스에도 가서 양자 이니셔티브 지금 뭐 법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공청회에 참석해서 지지도 밝혔고요. 니콜로 CEO가 우리가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매출의 급성장으로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이제 주 매출차인 정부 계약이 안 나오니까 조금 약하더라도 하반기로 연말로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초에 트럼프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증시 조정이 시작이 됐지만, 주요 지수들이 한 5, 6%씩 떨어졌지만 양자 주식들이 선방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최근 일본,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낸 아이온큐가 제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큰 흐름적으로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서만 올해부터 이제 앞으로 투입될 돈이 7조 이상이 들어올 거고, 이게 결국 양자 기업들 수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GPU 기반의 AI에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단점, 이런 것들에 양자 컴퓨터가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상용화사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온큐가 회계상 매출 제일 눈으로 잘 보이는 증거에서 압도적인 성장과 성과를 내면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온큐 장기 투자에 저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2G, 이 대문자를 쓴 거는 정부기관 위주로 썼고, 이제는 B2G, 소문자 G를 쓴 거는 주정부 차원으로도 나가고 있고, 결국에 B2B, 아스트라제네카와 NCC 같이 고객 기반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에 이르렀다. 퀀텀 is now다 라고, 이게 저의 이제 5월 24일에 있을 오프라인 강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뭐 그 홍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양자가 제가 처음 투자했던 2021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반, 4년이 되지 않았는데, 뭐 지금은 올해 초부터 뭐 빅테크 대기업, 뭐 대통령 후보들, 뭐 양자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이제는 정말 양자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현실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아이온큐 또 양자 섹터가 주요 지수 대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선방을 잘 했는지, 그 이유는 트럼프 정권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7조 원이 넘는 돈이 앞으로 투입될 거다. 그 AI의 단점을 해결해줄 솔루션이 양자 컴퓨터가 유력하다라는 그런 이유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자료들은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